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배입니다. 지금부터 1시간 동안 5개 광고물의 설계와 시공을 가지고 여러분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개 광고물의 설계와 시공은 우리가 꼭 5개 광고사 시험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업무와 아주 연결이 깊은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1시간 동안 열심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하면 한 10분 정도 이 책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학습 요령과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는 이 책의 주요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에 한 시간이 되는 대로 10분이든 한 15분이든 지금 공개된 문제를 가지고 어떤 문제들이 중요한 문제들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5개 광고물의 설계 시공에서 우리가 책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관심 있게 그리고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바로 구조역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조역학은 우리가 광고물을 어떻게 만들며 어떻게 시공하는가 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구조역학은 주로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알고 넘어가야 하느냐, 힘과 하중, 그리고 응력과 안전율이라고 하는 과목,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두 가지 등을 통해서 5개 광고물의 풍압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구조역학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구조 계산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은 이 구조 계산이 건축의 구조 계산처럼 복잡하거나 난해한 정도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 계산이라고 말해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구나 하는 정도만 알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책을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구조역학과 구조계산을 이해하고 나면 역학관계를 고려한 재료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료들,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그 재료들이 그 역학관계를 가지고 그 종류별로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다루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설계도를 이제 이해할 줄 알고 볼 줄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설계도 그리기를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것입니다. 이 설계도 그리기는 물론 필기 시험에도 나오겠지만 곧바로 실기 시험에서도 우리가 직접 그려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설계도 그리기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다시 정리해 보자면 구조역학 그리고 구조계산 그리고 재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계도 그리기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책을 보시면 되겠고 목차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네 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학습을 한다 하는 요령을 가지고 이제부터 조금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이제 주요 내용을 각 과목별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제1장, 제2장, 제3장, 제4장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책에 써 있는 대로 제1장 먼저 구조역학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역학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약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힘의 단위 그리고 힘의 합성과 분해를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광고물은 궁극적으로 힘에 대하여 어떻게 응력과 반력 그리고 작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구조역학 부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고요. 힘을 어떻게 합성하고 어떻게 분해하느냐
그 힘의 합성과 분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광고물의 그 궁극적으로 하중 또는 광고물이 받는 그 바람, 우리는 이런 걸 보통 풍압력 또는 풍하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일장 구조역학은 건축에서 쓰는 구조역학, 토목에서 쓰는 구조역학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건축과 토목에서 다루는 깊이만큼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5개 광고물은 이미 모든 구조 계산을 끝낸 건축물에 붙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 부수적으로 붙는 그 광고물이 받는 풍압력 또는 풍하중 또는 그 몇 가지의 그 힘에 관계되는 반작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의 단위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게 이 힘의 단위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아주 상식적인 것이면서도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아주 그 가벼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턴이라는 말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힘의 단위 뉴턴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뭐 우리가 뭐 뉴턴 뭐 계산 공식을 뭐 외워갖고 뭐 할 것이냐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힘의 단위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 힘을 다루면서 쓰는 많은 단위들이 있는데 뉴턴만 다루는 게 아니라 킬로그램, 뭐 킬로그램 웨이트,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F, 보통 포스, 영어로 포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또 P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W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힘, 힘이라는 게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게 뭐냐면 힘의 원리도 중요하지만 어떤 공식을 몇 가지를 이해해야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서 이런 문제는 꼭 나오니까 이런 정도의 공식은 외워야 되겠다 하는 것만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의 단위에서는 그 F는 KX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공식부터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알고 넘어갈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외워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화면에 나오는 몇 가지의 공식들이 있는데 이 공식들은 반드시 외우셔야 이 설계시공 그 문제에서 적어도 20%는 맞추고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또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힘의 합성과 분해를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힘의 모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렌치를 사용할 때 손잡이가 긴 렌치를 쓸 때와 작은 렌치를 쓸 때 내가 힘을 얼마나 쓸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시공과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도구를 어떻게 잘 활용해야 효과적인 광고물 시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힘의 모멘트는 나중에 이 광고물이 어떻게 외력을 받느냐, 그래서 그 외력을 받는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이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의 모멘트의 기본 공식은 M은 FL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M은 모멘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모멘트죠. 그래서 일종의 힘이에요. 이것도 M도 힘입니다. 힘의 단위. 그 F는 뭐냐면 그 렌치, 어떤 구조물에 가해지는 그 무게를 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무게는 그 거리와도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힘의 모멘트를 내는 공식은 M은 FL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도 반드시 외워두어야 합니다. 자, 지금 이 두 가지 우리가 공식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 공식이 간단합니다. 근데 이제 다음 공식은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있다라기보다 이제
조금 이해를 요한다 하는 것인데요. 휨 모멘트입니다. 제가 책을 급하게 만드느라고 이 휨 모멘트 부분이 책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금 이 내용을 화면을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문제 하나를 이미 맞추고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책을 다시 개편을 할 때 이 내용을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책에는 그 힘의 모멘트만 이야기를 나눴는데 문제에서는 휨 모멘트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바로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 휨 모멘트를 산정해라 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럴 때는 그 산정하는 공식이 M은 FL 자승을 8로 나누는 공식입니다. 아까 우리가 힘의 모멘트 공식이 M은 FL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 공식이 비슷합니다. M은 FL, 그러니까 M equal F 곱하기 L입니다. F와 L을 곱하는 건데 휨 모멘트에서는 F를 곱하는데 L만 곱하는 게 아니라 그 거리 L을 그 2번 곱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값을 8로 나누어 주어야 휨 모멘트를 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분자에 있는 이 FL 자승은 휨 모멘트 M은 FL과 연상하셔서 외우시면 금방 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휨 모멘트를 구하는 문제니까 무조건 8로 나눈다. 그래서 좀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 외우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수족을 못 쓰게 만든다, 뭐 수족을 잡는다. 팔을 뺀다 그럽니다. 팔 빼면 사람이 일을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8로 나눈다 이렇게 외우시면 금방 휨 모멘트 공식을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바로 그 예상 문제, 공개 문제 121번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아마도 이 문제가 나오면 무게나 또는 거리가 이제 수치가 바뀌어져서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워하실 게 없어요. 바로 여기에 대입해서 숫자를 대입하고 8로 나누면 답이 나오니까 큰 문제 없이 여러분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또 우리가 이 무게중심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각형까지의 무게중심 잡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각형이 되면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잘 모릅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이 변형된 사각형을 보여줬는데 우리 5개 광고물은 사실 이렇게 변형된 그 형태의 광고물을 만드는 일은 드물고 그 정사각형, 뭐 직사각형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게중심 구하는 법은 아주 그 어렵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 구조역학 지금 1장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조역학에서 또 중요한 것이 응력의 종류라고 하는 겁니다. 응력은 무슨 말이냐면 외력, 그러니까 밖에서 어떤 힘을 가했을 때 그 힘을 받은 어떤 사물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런 말입니다. 대응해서 어떤 힘을 발휘하느냐 그건데요. 이 그림의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장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장력.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사물을 갖고 있는데 그 사물을 위와 아래에서 잡아당기면 그 사물이 위아래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늘어난다고 하는 건 다시 말해서 외력에 대해서 늘어나주는 힘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장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꽉 압축을 해요. 그럼 압축을 할 때 그 사물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배가 불쑥 튀어나오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렇게 대응하는구나 사물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5개 광고물은요 인장력을 받을 수도 있고 압축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광고물이 어떤 한 형태로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이 응력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단, 이 전단 부분들을 많이 이해들을 못 하시는데요. 이 그림만 가지고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연필을 딱 부러뜨렸다. 근데 연필을 10개면 10개 다 부러뜨릴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부러져요. 근데 어떻든 부러지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꺾느냐 또는 이렇게 꺾느냐에 따라서 부러지는 모습이 다릅니다.
그게 바로 전단력이에요. 어떻게 부러지느냐, 어떤 모습으로, 이게 전단력이고, 마지막으로 부러지지도 않고 늘어나거나 줄어들지도 않으면서 그냥 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력의 종류를 4가지로 나누는데요. 이게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다음 중 응력이 아닌 것은, 그래갖고 인장, 압축, 전단, 부서짐, 이렇게 문제를 내요. 그러면 당연히 부서짐이 이제 아닌 것이 되겠죠. 이 4가지는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